나는 피비다. 어린 시절에 나는 시골에서 자라났고 나를 키운 누나와 그녀의 남편 조와 함께 살았다. 나는 가난한 고아였고 내 존재 자체가 평범한 하층민에 불과했다. 내 심장 속에 숨겨진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신사가 되는 것이었다. 부유한 삶을 꿈꾸며 무엇보다도 나를 짓누르는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묘지에서 한 도망자와 마주쳤다. 그는 나에게 음산한 협박을 하며 먹을 것과 파이를 구해오라 했다. 나는 두려움에 빠져 그의 명령을 따랐다. 이 사건은 내 운명의 첫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더 큰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시절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인물은 에스텔라였다. 나는 부잣집 양녀인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고 어찌할 도리 없이 사랑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하찮게 여겼다. 그녀는 마치 나의 미천한 신분을 증오하듯 냉담하게 대했고 나는 그녀 앞에서 늘 비참함을 느꼈다. 에스텔라는 부유한 미스 헤비션의 보호 아래 자랐으며 그녀의 차가운 마음은 사랑이 아닌 상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에스텔라의 마음을 얻으려면 신사가 되어야만 했다. 운명은 기묘하게도 나를 돕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미지의 후원자로부터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런던으로 떠나 신사가 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나는 런던에서 화려한 생활을 시작하며 에스텔라에게 어울릴 만한 신분을 갖추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허영과 욕망이 나를 잠식해가고 있었다. 후원자가 누군지 몰랐던 나는 미스 헤비션이 나를 후원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녀가 에스텔라와 나를 엮으려 한다고 생각했으나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나의 후원자는 바로 어린 시절 만났던 그 도망자 메그위치였다. 내 후원자가 메그위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 가슴은 공포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다. 런던의 신사로서 고귀한 삶을 상상하던 내가 한 범죄자에게 빚진 신사라는 것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내가 그에게서 도움을 받아 읽어온 내 지난 삶의 모든 것이 더럽혀진 것처럼 느껴졌다. 메그위치는 나에게 단지 감사의 의미로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키운 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고자 했다. 내가 신사로 성공하고 이름을 떨치며 살아갈 나를 기다렸다가 그 대가로 자신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다. 나는 이제 그의 불법적인 과거와 도망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해야 했다. 나의 미래는 이제 메그위치와 완전히 엮여버린 것이다. 내가 메그위치와 얽히면서 에스텔라와의 관계 또한 틀어지기 시작했다. 에스텔라는 메그위치가 물려준 재산으로 내가 신분을 얻었을 때 나에게 다가왔지만 진정한 사랑은 아니었다. 에스텔라는 사실 미스 헤비섬의 소나기에서 자랐다. 미스 헤비섬은 자신이 결혼을 앞두고 배신당한 이후 모든 남성을 증오하게 되었고 에스텔라를 남자들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키워왔던 것이다. 에스텔라가 내게 보였던 미소와 다정한 태도는 거짓이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조종하며 복수의 도구로 삼고 있었다. 나는 에스텔라에게 모든 걸 바쳐 헌신했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으나 사실은 그녀와 미스 헤비섬의 계략에 빠져든 것에 불과했다. 메그위치가 나에게 물려준 것은 더 이상 위대한 유산이 아니었고 에스텔라와의 사랑 역시 신기루에 불과했다. 내가 신사의 삶을 꿈꾸며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는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때 나를 위로해준 것은 누나의 남편 조와 나의 소중한 친구 허버트였다. 조는 나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는 거칠고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그 마음만큼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어린 시절 조의 대장간에서 그의 일을 돕던 나는 그에게 항상 존경심을 품었었다. 하지만 내가 런던으로 떠나 신사의 삶을 살게 된 후 나는 그를 멀리하게 되었다. 신분 상승의 꿈에 취해 있던 나는 조의 순수함과 가난함이 부끄러워졌고 나의 과거와 결별하고 싶었다. 그러나 조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삶에 실패하고 상처받았을 때 그는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가 나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또한 허버트는 나의 소중한 친구다. 런던에서 처음 만난 그는 나와 신분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의 낙천적인 성격과 따뜻한 성품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허버트는 나의 허영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껴주었으며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늘 옆에서 지지해주었다. 그의 우정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내가 바닥을 치고 있을 때마다 그가 내 곁에 있어 큰 힘이 되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내가 택한 삶은 고된 노동과 소박한 일상이었다. 나는 허버트와 함께 일하며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배웠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에스텔라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도 많은 것을 잃고 상처받고 변화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제 미스 헤비섬의 영향에서 벗어나 결혼도 했고 진정한 삶을 찾아가려는 노력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오래된 기억들을 돌아보며 서로의 아픔과 실수를 인정하고 화해하며 서로의 길을 응원해 주었다. 과거의 사랑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아쉬움은 없었다. 결국 위대한 유산이란 내가 처음 생각했던 물질적인 재산이나 높은 신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의 사랑과 허버트의 우정처럼 서로에 대한 헌신과 진실된 관계에 있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찾는 과정에 있었다. 나는 이제 소박하지만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 내게 있어서 위대한 유산은 삶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순간들 속에 있었다.